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고려대 인맥으로 분류됩니다. 이 대통령과 함께 소망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데 참 생을 걸다시피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 매출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생산직 일자리는 120만 개나 줄었습니다. 저와 정부는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나 사업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대 단체들을 설득하고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알려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멈칫했던 공기업개혁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영화가 아니라 선진화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넘겨줌으로써 편법으로 경영권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실질 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010년) 타임오프 이전까지는요, 최소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8명이었었어요. 8명에서 10명. 왜냐면은 각 지혜별로 2명씩에다가 채용 활동가 2분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한 2명이나 3명이서 아니면 연차를 쓴다든지, 그래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맘때 되면 무슨 사업을 했고 무슨 사업을 했고 우리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서로가 다 갖고만 있어요. 조합 활동 시간만큼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라 그랬을 때 얘네들이 모든 걸 횟수 제한을 다 걸어갖고 왔었어요. 전임자만 잡아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활동까지 다 잡아놓으려고 했었거든요.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사측들은 좋았죠. 기세등등하게 이명박 정권이 무신념을 밀어준 게 많으니까.
동서발전 2길구 사장이 영포라인이라는 소문이 현장에 바다합니다. 이 사람의 목표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거였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부결이 돼버린 거예요. 발전노조 탈퇴가. 그러니까 회사 간부가 무서워서 사인했지만 들어가서 몰래 하는 투표에는 발전노조 탈퇴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또 한마디예요.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이자. 그러면서 이제 기업별 노조를 설립을 해버려요. 근데 이제 노동부에서는 뭐 산별이든 기업별이든 뭐 이거 복수노조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반려를 하니까 이제 그 가처분 소송을 냈고, 가처분 소송에서는 그 기업별 노조 설립 가능하다. 기업별 노조 만들자마자 노사평화선언을 막 서로 경쟁적으로 해요. 기업별 노조는 회사가 만들어준 노조야. 회사하고 갈등 구조도 없어. 그런데 이제 막 언론에 이제 떠드는 이제 막 노사평화선언 하고, 끝까지 버텼던 조합원들은 발전 현장에 한 1200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 뭐 한 5,000은 이제 그렇게 5개로 다 나눠져서 가 있죠. 해고되고 나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는데 좀 많이 힘들긴 한데 어쩔 수 없을까요? 철도 노조가 사측의 단체 협약 해지에 반발해 오늘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단체 협약 해지에 맞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노동조합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26일 공홍 4시를 피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사실 노동조합이 파업을 당시에 안 할 수 없게 만들었죠. 교섭 중에 단협을 해제해버리고 노동조합을 자극하는 이런 문자 메시지를 좀 보내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파업을 실질적으로 아예 이제 명확히 유도한 거죠. 검찰이나 경찰, 이 공안기관 대책회의를 열어서 이 노동부도 그렇고 이 합법이다. 이게 이제 있었어요. 합법이다, 이 파업은. 이런 게 이게 이제 강하게 있었고, 근데 느닷없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상황실에 나타나서 엄정 대체하라 이 말 한마디 딱 하니까 느닷없이 그때부터 검찰이 이 철도 파업을 불법으로 몰기 시작한 거죠. 단체 협약을 계약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싸움을 했는데 이제 그걸 겸허하게 공기업 손질화를 반대하는 파업이다 이렇게 몰아버린 거죠.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8일 만에 전격적으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복귀 이후에 들어오는 탄압은 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탄압이 이제 거세게 들어왔죠. 이명박 정부가 사실 이제 철도노조를 없애려고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배 110억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 노동조합 조합비 가압류 하면서 이렇게 들어왔고, 해고자 한 200명 가까운 해고자가 발생하고, 그 12,000명 조합원들 징계하고, 사실 이 정도 되면 이제 노동조합이 거의 뭐 존립 기반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었죠. 그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철도노조를 와해시켜야만이 공기업들을 다 팔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의도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평생 하나의 직장만을 갖는다는 생각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노조와 잘 지내가지고 임기를 채운다고 하는 것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KTX 신설 구간 운영을 민간업체에게 넘기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이미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KTX를 민영화를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KTX 민영화는 사실은 철도에 있어서는 그건 이제 재앙이죠. 철도 시설 기반 산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십조가 투자되는 공사에 몇천억 가지고 민간업자에게 배불려 주는 거잖아요. 무조건 흑자가 보장되는 노선인데. 네, 알았어요. 책임져야 돼. 알고 있어요. (15년이요) 처음에는 저도 작은 차부터 시작을 했죠. 출애라는 한 13년, 12년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상차 끝난 거고요. 예. 이제 저 가다가 연기군 거기 가서 이거는 컨테이너 안에 실어가지고 부산 간만동으로 넘어가야 돼요. 부산 월요일 날은 항상 집에서 나오죠. 그래서 거의 평균적으로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 들어가요. 거의 뭐 일주일 내내 바깥에서 생활한다고 보시면 되죠. 한 달 일하면 한 본천에서 1200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기름값이 한 5, 600 나가요. 도로비가 한 200만 원 이상 나가요. 지임료, 보험료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한 200만 원 나가고요. 밥값 한 50만 원은 안 나갈 거예요. 저희들이 거의 하루에 3끼를 못 먹고 다니거든요. 1000만 원, 300만 원 남잖아요. 할부금이 300이 나가요. 기름값님은 오르시고 일량이 떨어지시니 사무실에서 깎아쳐 먹더라고 그러시고 10년 전이 나아요. 지금보다 훨씬. 뭐 이것저것 운송료, 기름값을 비교해보고 내가 일하는 노동시간을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때보다 훨씬 못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마이너스가 나느냐, 이 중간 알선 업체들이에요. 회사에서 화주한테 15만 원에 받아서 차한테 15만 원에 주기로 했다라고 얘기 따지면 두 번만 걸치면 15만 원이 10만 원이 돼요. 그래서 표준 운임제를 제일 크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신선대에서 저는 반납하고 국제 간만으로 넘어가요.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 7시 전까지 컨테이너 주인이 4차까지 작업을 차를 대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행하다가 졸리면 그 시간 타이밍 맞춰가지고 남는 시간만큼 잠깐 졸다 갈 수도 있고요. 안 졸리면 쭉 계속 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요. 조금만 늦게 움직이면 하루에 3시간 잘 시간도 모자라요. 자꾸 화물차들이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이유가 고속도로비가 비싸요. 근데 야간에 50% 할인이 되잖아요. 낮에 잠이 오든 안 오든 뭐 자든 안 자든 기다렸다가 그 시간에 고속도로를 올리는 화물차들이 많아요. 우리 애들이 잘 무럭무럭 잘할 수 있었으면 그게 소원이에요.
없어! 연기 없어! 승리 없어! 씨! 나 하나 살자고 하면 다 죽더라, 공공부문은. 그리고 나 하나 살자고 하면 다 비굴해지더라. 일단 1차적으로 노동조합은 KTX 민영화를 한다면 정부가 정말 추진하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총파업을 하겠다. 필수일 업무를 남기지 않고 10번 싸워서 9번 깨지고 1번 이기는 한이 있어도요. 그 한 번은 바꾸잖아요. 믿을 거는 우리 동지들이다. 절대 동지들은 어깨를 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